자, 신성 델타테크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정규장이 마감이 됐고요. 현재 시간 오후 3시 3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종가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됐냐? 52,600원 약보합권의 약간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돼줬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의 어떤 영향도예요, 여러분들? 어제 이유카스 2023 새벽에 있었죠, 여러분들? 새벽에 이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긍정적인 얘기들도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이유카스 2023에 있었던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범위 내에서 그런 지식 내에서 나온 내용이지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바운더리 안에서 과학자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늘 시장이 이유카스 2023의 어떤 발언들을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 시장의 반응은 그냥 무덤덤했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유카스에서 이 과학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추려서.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텔레그램방에서 이유카스 관련된 영상들 뭐 3일부터 지금 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제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가 이제 6일, 현재 시간 9월 6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7일 새벽 1시 30분에 방송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션이 남아있어요. 그때 서울대의 교수가 가서 초전도 관련된 전체 회의를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9월 8일 새벽에 이 내용이 또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유튜브에선 방송하지 않습니다. 방송하지 않고 제가 별도로 우리 가족분들에게만 링크를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중계하는 링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래 이유카스라는 방송이 중계권이 없어요. 근데 이탈리아 내에서만 이탈리아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탈리아 매체에 미리 8월달부터 신청하면 선착순에 있어서 유료 가입을 좀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유료 가입해서 이탈리아 매체 통해서 3일부터 7일까지 영상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만 이 링크를 제가 녹화 방송으로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와 참여 코드를 드리고 있고 1시간 30분 동안에만 이 링크를 활성화시키고 제가 이거를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한국 시간으로 8일 새벽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세션에 대해서 제가 녹화된 영상을 모두 다 공유를 드릴 거고요. 자, 어제 세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죠? 라이브 링크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 세션에 대한 어떤 해석본, 그죠? 어제 있었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총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도 초전도체에 지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정보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전날 새벽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이 내용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도를 끼칠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신성 델타테크 기술적인 분석도 좀 도와드릴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몇 가지 어제 나왔었던 악재성의 내용들 좀 살펴볼 건데, 사실 이 내용도 크나크게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아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가족분들 덕분에 우리 주식에너지가 유튜브 순위 20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시사 주식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만 개의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몇만 개의 채널 중에 20위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전부 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이다, 믿어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에 계속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방송과 신성 델타테크의 질 좋은 컨텐츠를 꾸준하게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성을 분석하기 전에 지금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이런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면 제가 뭐라 했어요? 시장의 방향성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뭐 호재성 내용이라든지 어떤 회의가 잡혔으면 그 회의에 대한 내용들, 그죠? 김현탁 교수가 뭐 진행하는 어떤 메일, 그죠? LK99 관련된 APL 머티리얼즈 리서브 미션의 최종 단계를 지나고 있다,
이런 식의 메일 주고받은 내용들까지 제가 팩트 체크를 모두 다 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유카스 유럽 컨퍼런스 어제도 제가 올려드렸고 오늘도 올려드리고 내일 9월 8일 새벽에, 그죠? 새벽에 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과 녹화 방송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제 이제 9월 7일, 어제는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 새벽 1시 30분에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제외하고는 나머지 방송은 유튜브에서 방송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이탈리아 매체를 통해서 따로 중계권을 사가지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무료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셔서 이런 실시간 라이브 소통방 LK99 최신 이슈도 받아보시고 이유카스에 대한 어떤 내용들과 해석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안전하게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안녕하세요 주식에너지 김재성 대표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드려요. 그리고 텔레그램방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제가 답장이 오면 반드시 제 번호에서 온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입장하셔야 돼요. 010-7281-4679 이게 제 번호죠. 제 번호로 온 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입장하시라. 왜냐면 지난번에 그 60대 70대 부모님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세요. 이 어르신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답장을 받으셨는데 제가 보낸 게 아닌데 다른 거랑 헷갈리셔가지고 거기 막 입장해가지고 여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제 번호로 온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입장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답장을 못 받았어요 이런 분들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은 누락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가 하루에 100건 이상씩 들어오다 보니까 답장이 안 오신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4자리 있죠? 이 끝 4자리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분들은 확인 후에 가장 빨리 좀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인 분석을 좀 도와드리기 전에 이유카스 2023 방송이 어제 진행이 됐고 제가 이렇게 녹화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상을 뭐 잠깐 실행해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진행이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제 토론했었던 사람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 했는지 제가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LK99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별 얘기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 얘기 없었고 너무 저는 허무했어요. 왜 허무했냐면 예상은 했는데 와, 이 정도일 줄이야, 그죠? 예상은 했는데 차라리 이 막스 플랑크를 갖다가 앉혀놓고 이 부정론자 있죠? 실험이라도 해봤던 사람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실험조차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 갖다가 앉혀놓고 뭐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 LK99에 대해서 샘플 검증이라도 해본 사람이 앉아서 뭐라도 해야지, 샘플도 많이 안 만들어보고 이 LK99 관련된 어떤 노력도 안 해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거의 무슨 과학계 꼰대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내가 뭐 했다 자랑하는 타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자, 내용을 정리하면 도쿄대 교수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도쿄대 교수인데, 자, 네이처 사례를 반복했어요. 그죠? 네이처 사례를 계속 얘기합니다. 네이처가 이랬다, 네이처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네이처는 위대하다. 거의 네이처의 신봉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거의 네이처 홍보대사예요. 어제 얘기만 들어보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이처가 이랬기 때문에 이럴 거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었어요. 부정적 이야기가 많았고, 네이처 이야기만 할 거면 나도 저기서 나가서 프리토킹 하겠다. 제가 이거 어제 적어놓은 건데 어제 방송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제가 적었네요. 일본 교수, 이 사람이 이제 다나카 교수라는 도쿄대 교수인데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저도 나가서 프리토킹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 네이처의 이 내용을 인용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내용은 굳이 내가 과학 교수가 아니더라도, 과학 박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그냥 주저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우리가 네이처 이야기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들으려고 이거 새벽에 본 게 아닌데 왜 새벽 시간에 왜 이러고 있는지, 우리의 중요한 그 시간에 LK99 관련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 자기가 실험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주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이 네이처 이야기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쿄대의 다나카 교수가 중국 학자가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위에 올려보시면 LK99 초전도체에 대해서 우리 중국 연구진은 95% 긍정 확신을 한다.
근데 너네는 100%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나카 교수가 6주 만에 우리가 100% 아니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아니 방금 전에 자기가 얘기할 때는 네이처가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라며. 초전도체 아니라며. 근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100%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다. 방어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네이처 같은 곳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본다.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는데 네이처가 부정적 의견 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초전도체 아니라고 본다. 오늘까지는 그건 초전도체 아니고 내일은 초전도체가 될 수 있다는 건가? 그죠? 어이가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네이처 핑계대면서 그냥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일본에서 권위 있는 학자겠죠. 이렇게 권위 있는 학자들과 똑똑한 학자들도 생각보다 게을러요. 만약에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면 LK99을 직접 연구해보고 직접 테스트해보고 직접 논문을 써봐야죠. 그죠?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죠. 자, 플로리다 교수는 샘플을 만들다가 실패를 했대요. 실패를 했는데 연구를 15년 동안 했었던 다른 초전도체의 어떤 사례를 비교하면서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 5명 중에 이 사람은 그 MC였던 것 같고 하나, 둘, 셋, 넷, 5명 중에 그나마 뭐였어요? 긍정 발언했어요. 긍정 발언. 자, 그리고 할머니 교수 이제 맨 오른쪽에 나이가 좀 있으신 릴리아라는 이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릴리아라는 교수가 굉장히 자랑을 좀 많이 하더라고. 시작부터 약간 똑똑한 척하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제 해석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 써드렸는데 새벽에도 이 사람 너무 자랑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 왜 나왔냐고 계속 뭐라 했어요. 그죠? 제가 막 해석 계속 올려드렸는데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이 저 사람 도대체 왜 나온 거냐고. 그죠? 링크에 그 채팅방에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이 사람이 BCS 이론만 거의 몇 분 동안 설명했어요. BCS 이론만. 이거 뭐다로 설명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LK99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 지식을 얘기해요. 근데 이 릴리아 교수가 물론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경험하지 못한 지식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온상압.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지식의 폭을 넓혀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자기가 이해한 범위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실패 사례 초전도 이야기, 초전도인 줄 알았는데 초전도가 아니었다. 뭐 이런 사례들 많이 얘기했었고 질문이 또 나왔는데 그 질의응답에서 그 기자가 어떤 얘기했냐면 USO의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하긴 했어요. 자, 그러면 릴리아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UFO나 외계인도 진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LK99도 증명되기 전까지는 LK99도 진짜일 확률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100% 부정할 수 있냐니까 릴리아 교수가 거의 꿀먹은 멍어리가 됐어요. 좀 당황하는 기색이었는데 질문이 이상해서 당황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LK99을 100% 부정할 수 없어서 당황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둘 다. 질문도 좀 약간 이상하긴 했고 그죠? 근데 이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릴리아 교수라든지 일본의 도쿄대 다나카 교수라든지 이 사람들이 LK99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요. 실제 LK99의 특성을 100% 다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본 건 뭐냐? 논문. 그 논문 몇 장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카이브 논문. 그 결점이 많이 있었던 그 논문. 한국에서 퀀텀에서 업데이트한 그 특허 있죠, 여러분들. 특허 업데이트. 그 내용까지 확인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뭐다? 이 LK99 평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쉽게 말해서 릴리아 교수는 진짜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비유하는 거는 진짜 UFO나 외계인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하이라이트를 찍었습니다. 저 이거 마지막 이거 보다가 그냥 이거 꺼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안 껐는데 이거 보다가 진짜 사람들이 막 욕 댓글을 막 달아가지고 엄청 재밌었습니다. 이 회색 자켓 여성 교수는 거의 무슨 약간 자랑하러 나왔어요. LK99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연구실 자랑하고 자기 고온 초전도체 만들었다 자랑하고 자기 고온 초전도체 기계가 있는데 이거 기계 비용이 저렴하니까 이거 사용해라 상업적으로 약간 홍보하는 그죠? 그런 멘트를 계속하고
이 우리가 만든 기계와 고온 초전도체 기술력을 상업화시켜야 된다, 이런 관련 홍보했고요. 지금 LK99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지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거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온 초전도체도 많이 사랑해달라, 이러면서 마무리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사람은 홍보하러 나온 거예요. 중간에 더 웃긴 거는 자기 여행 사진 꺼내다가 그 사진으로 막 홍보하고 자기 연구소 사진 보여주고 과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엔 이유카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보셔더라도 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없죠. 저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어떤 연구에서 얻은 지식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확인했던 논문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연구했었던 저온 초전도, 고온 초전도, 그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검증이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 저온 초전도 학회가 있어요. 저는 어제 이 이유카스 컨퍼런스가 우리나라 저온 초전도 학회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이 과학자들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똑똑할 거예요. 엄청나게 똑똑한데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고온 초전도체, 저온 초전도체, 이런 쪽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상온 상압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의 연구와 어떤 지금까지의 성과는 다 무시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은 상업화가 어렵고 실용성이 떨어지거든요. 실제 이런 고온 초전도체와 저온 초전도체가 실용성이 있었다면 벌써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막 타고 다니는 기차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쓰는 전기라든지 전부 다 초전도체의 어떤 기술력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는 고온 초전도체와 저온 초전도체는 과학적인 어떤 발견일 뿐이지 실제로 실용성 있게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양하게. 그죠? 근데 상온 상압이라는 거는 이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순간 고온과 저온 초전도체는 아무 의미 없는 연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연구는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고온 초전도체와 저온 초전도체를 연구했었던 이 과학자들은 상온 상압에 대한 어떤 이론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들이 LK99을 직접 연구도 안 해보고 이론적인 어떤 지식으로, 자기들이 여기서 갇혀있는 지식으로, 그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논문으로 계속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휘둘릴 필요 없고 어차피 어제 나온 내용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범위였어요. 다 네이처에서 얘기한 내용들 다 알고 있었죠. 이 내용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나오는 뭐 이유카스의 뭐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전체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면 많은 과학자들이 획기적인 실험과 진짜 뭔가 LK99을 집요하게 실험해서 가지고 내온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APL 머티리얼즈. 근데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라 했죠 여러분들? 김현탁 교수가 위에 올려보시면 요 단계, 그죠? 리서브미션의 에디터 최종 단계를 지나고 있다, 그렇죠? 자, 리서브미션은 지금 3번의 어떤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젝, 그죠? 리젝을 당했을 경우. 근데 리젝 같은 경우는 한번 당하면은 몇 개월, 수개월이 걸려요. 3개월, 길게는 6개월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논문 재신청을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리서브미션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메이저 리뷰어 과정에서 리비전, 메이저 리비전, 그 과정에서 수정 보완을 요청해요. 그러면 그때 리서브미션 하는 게 있어요. 메이저 리뷰어,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이너 리뷰어 과정에서 리비전 하면 리서브미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총 3번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3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3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최종 단계를 지나고 있다 했기 때문에 최종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였죠? 세 번째 단계까지 진행이 좀 됐을 거다. 그러면 1번, 2번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리젝 안 당했고요. 리젝만 안 당해도 일단은 한 곱이 넘겼다. 그리고 메이저 리뷰어에 통과가 된 거죠. 그죠? 메이저 리뷰어는 넘어갔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돼도 엄청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리뷰어 통과가 끝나면은 뭐다? 에디터 검토랑 최종 평가위원 확인 거쳐서 논문 출판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정이 원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원래는 9월 한 초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미뤄진 건 맞아요. 3주 정도가 더 걸린다 했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발표되는 APL 논문 그 내용의 학술지에 실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리젝은 피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어떤 볼 수 있는 요소는 있다. 실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신성데이터테크가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선은 주가를 엄청나게 방어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이제 저점을 찍었었던 38,300원 제가 말씀드렸죠. 맥점을 딱 잡아드리면 기술적인 맥점입니다. 38,300원 이 자리를 잡고 나서 이때 8월 29일날 저가 얼마요? 46,250원 저점을 들어 올려놨어요. 46,250원. 자 보시면 고점 찍고 나서 내려오고 튀겨져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왔을 때 저점 포인트를 어떻게 했어요? 높여줬죠? 저점이 일단은 높아졌다. 이게 중요하고 높아진 이후에 다시 내려왔을 때 이 포인트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46,250원 포인트를 지켜줬다. 이 자리에서 저점 방어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저점 방어해주면 이때 내려왔을 때 이 하락의 폭을 먹어주는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 했어요. 이 음봉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음봉이 하락의 폭을 주도했었던 음봉인데 얘를 먹어주는 캔들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와줬죠. 그 다음에 눌림목자리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51,000원짜리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추세를 이어갈 때 51,000원짜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자리다. 자, 이 자리는 왜 중요하냐 여기서 웅덩이를 팠어요. V자로 여기가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이 바닥을 지켜줬을 때 46,250원을 지켜줬죠. 근데 이 자리에서 웅덩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캔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돌파 캔들이죠. 돌파 캔들이 나와줬는데 이 돌파 캔들은 이 웅덩이를 뚫어주는 캔들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추세를 바꿔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세를 바꿔주겠다는 캔들이 나온 이후에는 이 추세를 바꿔주는 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붙는다? 이 웅덩이까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뚫어줬었던 돌파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51,000원짜리 그죠? 51,000원짜리를 지켜줘야지만 이 상승의 추세 이 양봉 캔들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자리만 지켜주면은 여기서 양봉 캔들 추세 이어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깨지면은 어디에요? 46,250원 이 자리를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이 자리까지 깨지면 하방이 더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방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38,300원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46,250원 깨지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주가를 계속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수렴이라는 거예요. 수렴이라는 거 보시면 고점에서부터 계속 이 폭이 좁아지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폭이 좁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이 좁아지는 마지막 자리 부분에서는 결정이 나요. 주가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어느 정도 결정 포인트가 나오는데 삼각 수렴이 끝나는 시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줘요? 얘네가 만들어줘요. 세력들이. 세력들이 삼각 수렴이 끝나는 시점에서 결정할 건데 만약 그 결정 시점에서 46,250원짜리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은 수렴 이후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한 어떤 의도성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6,250원짜리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최종 마지노선. 아시겠죠?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또 알려드렸던 51,000원짜리 포인트 이 자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성데이터테크가 지금 투자 경고 걸려 있는데 이 투자 경고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해제 조건이 이 세 가지인데 두 번째 조건이 지금 당장 우리가 볼 수 있는 조건이죠. 15일 전날 8월 28일 종가부터 100%이기 때문에 8월 28일 종가가 얼마였냐면 얼마요? 51,800원이에요 여러분들. 51,800원 지금 우리가 당장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부터 9월 18일까지 얼마? 100%만 안 올라가면 된다. 곱하기 2배. 그러면 51,800원에 곱하기 2배면 얼마예요? 103,600원이죠. 그죠? 그러면 9월 18일까지 103,600원만 안 넘어가면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된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한 번 더 보는 게 있어요.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60%가 상승률이 나오면 안 돼요. 60%. 그러면 이때는 또 그 전에 9월 11일 전에 주가를 좀 올려놓으면은 60% 올라갈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업사이드가 10만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이제 9월 말까지는 좀 우리가 APL 그 머티리얼즈 논문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재료가 확실한 재료가 나올 건 없는데 이 안에서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싸울 거예요. 당분간은 호재, 단기 호재, 단기 약재 나오면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할 텐데 그 과정에서 46,250원짜리만 안 깨면 되는 거고 그죠? 안 깼을 때는
APL 논문 머티리얼즈 이 논문이 결과값이 나오면 주가는 폭등이 나올 거다. 업사이클이 한 번 더 열릴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지금 당장 주가를 떨어뜨리진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46,250원 밑으로 강하게 빼진 않을 거다. 왜냐? APL 재료가 뭉그러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주가 관리 해줄 거라 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들어왔던 수급이 다 빠져나가진 않았어요. 일정 부분 빠져나갔지만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관리는 반드시 들어갈 거고, APL이 만약에 뭉개지면은 그때는 빠질 수 있겠죠, 주가가. 근데 뭉개지기 전까지는 관리해 줄 거고, 그 결과값에 따라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결정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APL 학술지에 등재가 안 된다고 해서, 출판이 안 된다고 해서 LK99이 완벽하게 부정되냐?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충격은 좀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PL 머티리얼즈의 출판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좀 기원을 해야 되고, 저도 그 마음을 좀 담아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LK99 성공 기원 응원을 마음적으로 매일매일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이런 정보들을 찾아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해외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발빠르게 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접하셔야지만 우리가 LK99 관련된 어떤 정보들, 시장의 방향성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 저희 채널 먼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제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안전하게 LK99 관련된 최신 트렌드, 최신 이슈 정보를 받아보시고 9월 8일 새벽에 진행되는 실시간 라이브, 이유카스 라이브를 확인해보시고 3일부터 7일까지 녹화 영상까지 확인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만약에 답장이 안 오신 분들은 다시 한 번만 보내주신 다음에 영상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끈 4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 이런 분들은 확인해서 가장 빨리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